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현재 구간을 우리가 이제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저평가, 고평가 이렇게 또 굳이 나눠본다면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그 PER로 보면은 여전히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또 PBR로 보면은 사실 1번 넘어선 지 오래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보면 또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번 사이클의 상승 동력 가운데서 가장 큰 거는 결국 AI잖아요. 네. 그러면 AI 사이클이 끝이 났느냐 아니면 또 뭐 계속 버블 얘기하니까 버블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이냐 그런 걸 보고 본다면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버블 아니다 아직. 지금은 AI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경쟁이 좀 극대화돼 가지고 이제 막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같지는 않다. 여전히 빅테크들 투자 여력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더 늘리겠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그런데 아직도 선도업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 어디가 선도인가요? 그렇죠. AI에서 아니 제미나이가 잘 된다고 뭐 한동안 구글 얘기하더니만 좀 있으니까 또 클로드 얘기 나오면서 모든 걸 다 제패했다고 해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픈 AI 또 그렇죠. 엔솔피 이야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서도 정리가 좀 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잊혀졌지만 소버린 AI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AI 경쟁은 미국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휴전하자고 해가지고 중국이 휴전해줄 상황도 아니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야 되는 싸움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빅테크 입장에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를 이제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내가 시장 갖겠어 라고 중단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시장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못 지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제 도태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지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못 먹어도 고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그 빅 AI 투자는 지속형일 수밖에 없고 애플이 반도체 쇼티지 얘기 계속하고 있죠. 네. 뭐 애플이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테스트한다는 얘기 나오는 게 물론 파운드리에서 갑 중에 갑이었었는데 지금은 TSMC가 갑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애플이 약간 찬밥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만족할 만한 수율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을 찾는 게 단순히 파운드리 때문이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메모리 쪽 쇼티지는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투자 사이클 안 끝났고요.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인프라 투자해놓고 깔아놓고 나서 AI 투자 목적 자체가 결국은 기껏해야 노트북이나 PC나 스마트폰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하고 이게 전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PPT 만드는 게 전부겠냐는 거죠. 실생활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확장이 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디바이스에는 칩들 다 안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AI 사이클이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AI 사이클의 지금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중심에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고, 뭐 중간에 뭐 2배 레버리지 ETF를 한다는 둥, 또 외국인들이 뭐 많이 뭐 밤에 한국을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역대급으로 높아진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국이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반도체인데 여전히 싸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싸잖아요. 두 번째는 환율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환율 1,400원대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맞아요. 지금 굉장히 싼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MSCI 그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지정 그 이슈가 또 한 6월이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되면. 그러면 또 다른 수급이 나올 수 있죠. 패시브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만 가지고 해가지고 모든 게 거기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해가지고 가는 구조냐. 글로벌 쇼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 산업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커버가 있다는 거죠. 자, 원전 역시도 지금 지을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완전히 밸류체인을 갖춘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 자꾸 웨스팅하우스 얘기하지만 거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다리가 없어요. 머리만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조합할 수 있는 그 기업 자체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방산도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방산도 지금 막 저 난리가 나고 나니까 미국이 자체 수급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맞아. 딴 나라들한테 니들한테 줄 거 없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연기하고. 또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늘도 현대중공업이 2조 이상 수주를 했는데 LNG 쪽에 그 이송 경로를 갖다가 중동에서 하던 걸 캐나다나 미국으로 바뀌게 되면 거리가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3배 가까이 될 건데 그러면 캐리어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 해군 그 지금 배 상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쳐야 되죠. 거기에다가 미국도 또 LNG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자재 다 또 한국에서 커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외에 전력기기? 뭐 쇼티지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론 코스닥에 있는 휴머노이드가 모두가 다 대성하고 뭐 이런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업체를 미국 국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로봇의 완성도를 지난 주말에 그 유튜브로 나왔죠. 그 보시면 뭐 기계 체조하고. 맞아요. L자로 눕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균형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게 90kg까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이제 양산 버전 자체는 산업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양산용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는 이제는 현장 투입해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 축적만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갖춘 기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피규어 AI 지금 양산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양산의 목적이 뭡니까? 수주해가지고 물건 파는 양산이 아니에요. 데이터 축적 목적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쪽도 그렇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가 지금 워낙 뭐 어쨌든 이쪽 비중국 쪽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네. 현대차가 물론 테슬라보다는 좀 늦게 지금 가고 있는 건 있는데 뒤집어 놓고 그러면 현대차 빼고 그럼 자율주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제일 약한 부분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맞아요. 구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태까지보다는 확실히 빨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확산 단계로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시장을 누가 가질 수 있겠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무 원대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전부 지금 한국 시장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이 실적에 대한 안정감도 높아지는 데다가 정부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굉장히 또 그 지금 법안 통과는 안 됐지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PBR 낮은 기업들 강제로 주가를 올리게끔 맞아요. 유도하는 그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컨빅션은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의 과열 이거는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오늘 그저께죠. 그러니까 저기 월수. 월수? 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 수요일 뭐 이게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역대급으로 터진 데다가 상승 종목이 확 줄어버리고 반도체 전자닉스로만 집중이 되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폭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다 팔고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많이 샀죠. 사실은 이건 포모에 의해서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삼성전자, 많이 매도했어요. 예, 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죠. 삼성전자는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TSMC 그 매출 관련된 맞아요. 거 나오면서 오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과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방송 나갔던 데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피크를 찍었다 예를 들어서 팔 거냐? 저는 이게 단기 매매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 매매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왔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생각 없다. 난 좀 빠지더라도 지켜볼 거다. 왜?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포트의 기본 근간은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전자닉스 중심으로만 갔던 게 시장이 확산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개인은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컨빅션으로 들어가는데 외인들이 열심히 팔잖아요. 팔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을 완전히 다 벗어날 거냐? 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5월 달은 제가 계속 순환매 업종을 좀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과열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신 거는 결론적으로는 과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순환매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다음에 어디를 좀 향할 거냐. 그러니까 이 어디를 향할 거라는 게 반도체를 완전히 관심을 끊고 다른 쪽을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약간의 좀 비중을 축소하는 물량 그 이후에 어디를 볼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라도 삼성전자 쫓아가고 싶은 마음, SK하이닉스 사야 된다는 마음인데 외국인들이 만약 다른 쪽으로 간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지금 이사님은 어디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샀던 거는 현대차 그쪽 그룹 주식을 계속 샀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그 탄산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AI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AI 투자에서 ESS가 들어가는 것도 다 기본이지만 AI 확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일 건데 다 2차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산업적으로 봤을 때 유럽은 또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미국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 쪽도 사실은 몰라요. 이제 유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심도 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쪽 뭐 아까 이제 리튬 가격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조선주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사실은 4월 달 초반부터 내내 조선 했을 때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4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진짜 안 가도 왜 이렇게 안 가지 싶었는데 한 방에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AI가 무퉁이가 그냥 가더라고요. 70만 원까지 올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어닝 다 발표 끝나고 나니까 오늘 이제 세론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세론이 나왔다고 그냥 손 털어야 되나? 그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주 역시 계속 될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형 엔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중 종속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준대. 거기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 엔진이잖아요. 근데 하나 엔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짓고 있는 거지. 기술은 갖고 있는 거고. 중속 엔진을 만들려고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연말에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캐파를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고 수주를 받은 데는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데이터 센터 향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에 끝날까? 어저께 컨퍼런스 콜 얘기를 들어보시면 추가 수주 가능성 또는 캐파 증설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AI 쪽으로 이제 놓고 얘기하면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들이 밸류가 좀 부담스러웠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긴 시간 옆으로 기었었고 저게 돌파가 되려고 그러면 미해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거나 뭔가가 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튀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붙어가지고 한 번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또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그럼 이제 다시 재평가해줘. 그러면 이제 재평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AI가 붙어 있는 대형주 가운데서 PER 밸류가 내년 기준으로 21배짜리가 어디 있어요? 가장 싸지.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보군에 그쪽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쪽이 핫하니까 갈 것처럼 하다가 좀 애매하게 걸려 있는 쪽은 뭐냐면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소비주 쪽. 갈 것 같다가 맞아요. 갑자기 주저앉아 있잖아요. 분명히 실적 좋아지고 뭐 오늘도 뭐 삼성전자 그 노조하고 협상 뭐 제시했던 거 뭐 이렇게 돌던데
뭐 10%가 됐든 11%가 됐든 어쨌든 간에 돈을 주면 그 돈 또 결국 가면은 소비로 딱 풀릴 텐데. 풀리잖아요. 네. 외국인들 역대급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본다 그러면 뭐 여전히 소비 쪽에서도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